아덴만 여명 작전. 아덴만 여명 작전은 2011년 1월 15일 아부디 리스케 샤크가 이끄는 소말리아 해적 1파에 의해 피랍된 1만 톤급 화물선 3호 주얼리오를 구출하기 위해 같은 달 18일 대한민국 해군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가 실시한 해상작전입니다. 이는 한국군이 해외에서 수행한 최초의 인질 구출 작전이었으며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주도 아래 미국, 오만, 파키스탄 등 항구적 자유작전에 참가한 국가의 함정 및 병력이 작전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납치 6일 만인 2011년 1월 21일 청해부대 소속 해군 특수전 전단팀의 급습을 통해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동시에 인질 21명 전원을 구출하여 작전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자료 출처는 나무위키 사건 사고 관련 정보입니다. 전개, 선박 납치. 2011년 1월 3호 주얼리오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당했다. 선원들은 해적의 접근을 보고 재빨리 선미의 로프 저장 창고로 대피했으나 3시간 15분 만에 뚫렸고 해적들은 선장을 협박해 배를 소말리아로 돌릴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이 있기 2달 전 이미 한국 선박이 납치된 적이 있었고 그때 평균 협상금이 2배인 100억 원의 협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 2달 만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이번에도 협상금을 지급할 경우 한국 선박들이 해적들의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거기다 운 좋게도 청해부대가 사건 장소와 비교적 가까이 있었기에 정부는 청해부대에게 해적 소탕과 인질 구출을 명령했다. 청해부대 육진에 해당하는 최영함은 충무 02순신급 구축함으로 해상 작전을 위한 링스 헬기, 선박 검문 검색을 위한 UDT 대원, 항구 정박시 함정 경계를 위한 해병대원들이 타고 있었다. 최영함 총 인원은 전대장 겸 함장 조영주 대령 이하 300명이었다.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해적들에게 납치당한 3호 주얼리오와 인질들이 청해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소말리아에 도착해버린다면 구출 작전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3호 주얼리오의 선장 석혜균 선장은 해적들의 수와 무기 소지 등에 대한 정보를 청해부대에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석혜균 선장은 나 심심해서 게임 좀 해야겠다고 하며 컴퓨터에 접근해 바둑게임을 했다. 뭔가 싶어 쳐다보던 해적들은 지루함을 느끼고 관심을 껐다. 그 틈을 타 몰래 해적들의 정보를 넘겼고 동시에 청해부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좀 끌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석혜균 선장은 여러 차례 기지를 발휘해 작전 시간을 버는데 큰 기여를 했다. 석 선장은 최초에는 기관실에 이상이 있다며 해적을 속이고 배를 멈췄으며 가짜로 수리했다고 한 후에는 기관에 이상이 있어 속도를 못 낸다며 오노트의 속도로 시간을 끌었고 자이로스코프를 조작하여 지그재그 주행했다. 또 선박 속도를 늦추려고 해적들 몰래 엔진 오일에 물을 타라고 지시했고 선장 석혜균에게 지시받은 기관장 정만기는 해적이 감시를 피해 물을 탔다. 선장 석혜균 측의 말로는 물을 타라고 지시하였으나 선원들이 겁에 질려 시도하기까지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속도를 레드존에 놓는 식으로 엔진 고장을 가장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선박은 정상 운항이 어려워졌다. 엔진 오일에 물이 들어간 탓에 3호 주얼리오는 자주 멈추는가 하면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1차 작전 석혜균 선장의 기지 덕에 3호 주얼리오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해적들은 근처를 지나는 몽골 선적 상선을 추가로 빼앗으려고 4명이 해적선에 타고 3호 주얼리오를 떠났고 이를 발견한 해군은 링스 헬기와 고속 단정 2척을 진입시켰고 링스 헬기의 K6 중기관총으로 위협 사격해 해적선을 무력화시켰다. 이에 3호 주얼리오의 해적들이 백기를 들어 투항 의사를 표시하였고 검문 검색팀이 고속 단정으로 3호 주얼리오로 접근하였으나 해적들이 갑자기 링스 헬기와 고속 단정 2척에 사격을 가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격으로 3명이 다쳤고 작전이 중단되었다. 해적의 기습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였지만 해적들의 보트와 AK 소총 3정 및 실탄 90발을 빼앗아 전력 절반을 무력화했다. 군 관계자는 21일 작전이 비교적 수월하게 성공한 요인 중 하나는 1차 작전으로 적의 전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상자들은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고속 단정에 타고 맨 선두에 위치한 UDT 검문 검색대장 안병주 소령은
허리에 3발의 총탄을 맞아 한 발이 척추에 근접까지 했으며 관측수 강준 하사는 총알이 오른쪽 광대뼈를 스치고 지나가 찰과상을 입었다. 링스에 탑승했던 해상저격팀장 김원인 상사는 오른쪽 허벅지에 2발의 총탄을 맞았다. 부상자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3명 모두 총상 위치가 조금만 달랐어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 부상이 가장 심했던 안병주 소령은 수술 후 일주일 만에 보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했으며 이후 완전히 회복해 9개월 뒤에는 호국 보위상 수상식에도 참석했고 중령으로 진급해 해군 2함대 제5특전대 대장으로 보임된 것이 2013년 국방일보 기사로 확인되었고 2022년 기준으로 대령으로 교육훈련 전대장으로 재직 중이다. 헬기에서 부상을 입은 대원도 부상에서 회복하였고 2018년 다시 청해부대로 파병 임무를 나갔다. 2차 작전 1차 작전에서 해적들이 백기 기만 작전에 당한 해군은 2차 작전에서는 역으로 기만 작전을 진행했다. 허공에다 함포와 슈퍼링스로 사격을 퍼부어 해적들을 방심하게 만든 다음 UDT가 주얼리오에 진입하는 작전이었다. 이틀 동안 진행한 이 작전이 유효하여 해적들은 인질이 있는 한 공격은 없을 거라고 방심했다. 어느 정도였냐면 헬기가 떠도 신경도 쓰지 않았고 술 파티를 벌일 정도였다고 한다. 이때 UDT가 진입하는 시간대가 중요했는데 UDT가 주얼리오에 진입하는 동안은 어둡고 진입한 후에는 밝은 시간대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여명의 작전을 진행했다. 이 작전이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 불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작전은 현지 시각 오전 4시 58분부터 9시 56분까지 진행했다. 공격팀 14명은 약 30kg의 장비를 짊어지고 6m 높이 선박 후미로 진입했다. 진입 후 목표는 선원들이 있는 4층 선교였다. 4층까지 가던 도중 3층에서 기습한 해적 1명을 사살했다. 4층에 도착한 후 선교에 섬광탄을 던지고 그 안에 있던 해적 5명을 사살했고 선원들을 무사히 구출했다. 작전 직후 대원들이 해적들을 제압하고 3호 주얼리오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다. 그리고 국군 측의 사망자는 없다. 이로써 아덴만 여명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작전을 완수했다. 3호 주얼리오 석혜균 선장이 해적의 총을 복부와 무릎 등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석혜균 선장을 비롯하여 부상자는 응급치료 뒤 미 해군이 SH-60 헬기를 이용하여 오만 병원으로 후송됐다. 석혜균 선장은 출혈이 많아 22일 오후 해군 장병 3명으로부터 급히 혈소판 수혈을 받았다. 석혜균 선장은 복부에 AK 소총이 7.62mm 총탄을 5발 맞았다. 해적이 UDT 실 대원들의 진압 작전이 시작되자 한 발을 쐈고 이를 목격한 선원을 잡으려다 실패로 돌아가자 한 발을 더 쐈다. 당시에는 생명에 별 지장이 없다고 발표되었지만 얼마 안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상자 외에 다른 대한민국인 8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총 21명이 선원들에 대한 검진 결과 건강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오만에서 항공기 편으로 한국으로 돌아왔고 3호 주얼리오는 석혜균 선장이 시간을 끌기 위해 엔진 오일에 물을 탄 결과 선체에 이상이 생겨 오만으로 향했다. 선원들은 2011년 2월 2일 귀국했으며 이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처리 해적 13명 중 두목과 부두목을 비롯해 8명이 사살되고 5명이 생포되었다. 사살된 해적들의 시신 처리 문제는 오만 주재 소말리아 대사관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수장하는 방법도 고려되었다가 오만을 거쳐 소말리아로 인계하기로 결정되었다. 해적 5명은 최영함에 감금된 뒤 아랍에미리트 왕실 전용기 편으로 석혜균 선장을 오만의 병원에서 한국으로 후송할 때 같이 합송되었다. 잡혀온 해적들은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한국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UN 해양법협약 제105조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납포하고 해적을 체포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에 따라서 대한민국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공해상에서 외국인 해적을 붙잡아와서 재판한 것은 한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법무부의 검토에 따르면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해상 강도죄로
10년 이상이 무거운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부산지방검찰청은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으며 해적 5인방 중에서 요리사 압둘라 세륜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일반 재판을 받고 나머지 4명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여 배심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마호메트 아라이에게 무기징역, 나머지에게는 13년형 및 15년형을 구형했으며 2011년 5월 28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문 1심 결과에 불복하여 이루어진 2심 및 대법원 판결에서 압둘라 세륜은 속죄를 사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지만 나머지는 항소기 각되었다. 마무리. 아덴만 여명 작전은 대한민국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사모주얼리오를 구출한 작전으로 대한민국 군이 해외에서 자국민을 구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사례가 주는 의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이 해외에서 무력 작전을 통해 자국민을 직접 구출한 첫 사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해적 퇴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국가로 평가받으며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의 특수작전 수행 능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후 한국 선박이 해적에게 덜 노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작전으로 국민들에게 국군의 역량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